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천의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신임 총회장 정훈 목사의 취임 감사 예배가 지난달 28일 여수 여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여수시에서 총회장이 배출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정훈 목사는 손양원 목사의 순교 정신을 본받아서 최선을 다해 총회를 섬기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C채널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제110회기 총회가 신임 총회장 정훈 목사의 취임을 시작으로 순조롭게 출범했습니다. 25일 정기총회를 마치고 정훈 목사의 당선을 기념하는 취임 감사 예배가 지난 28일 여수 여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총회석이 김승민 목사의 인도로 시작한 예배에서는 증경총회장 김영태 목사가 설교를 전했습니다. 김영태 목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정훈 목사를 세우신 것이라면서 겸손한 자세로 맡겨진 일을 감당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우리 정훈 목사님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목사님으로 세워주셨어요.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총회장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정훈 목사님이 바로 이 시대에 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장통합 증경총회장 이순창 목사는 요셉 한 사람이 애굽을 살리듯 정훈 목사를 통해 한국과 세계가 살아날 줄 믿는다고 격려사를 전했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살아납니다. 요셉의 가족만 살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까지 살아났습니다. 정훈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이 살아나고 세계가 살아나고 여천교회는 한국교회 중심을 넘어 세계교회의 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밖에 직전 총회장 김영걸 목사와 전 부총회장 김순미 장로, 도림교회 정명철 목사와 정기명 여수시장 등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신임 총회장 정훈 목사는 부족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총회를 섬기겠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세상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전 총회장님들의 일을 이어받아서 하는 일에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족할지라도 성실히 하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훈 목사가 110회기 총회장에 당선됨으로써 여수시는 처음으로 총회장을 배출하게 됐습니다. 정훈 총회장은 순교의 피가 흐르는 여수에서 첫 총회장이 당선된 만큼 손양원 목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총회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문지원입니다. 기독교 장례문화 개혁을 다룬 영화 투헤븐 기자간담회가 지난 2일 임마누엘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파이오니아 21 대표 김상철 감독과 투헤븐 선교회 대표 김원수 목사는 한국교회 장례 문화에는 아직도 우상적 요소들이 많이 남아있다면서 장례를 통해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됐다고 제작 취지를 밝혔습니다. 영화에서는 모세와 칭기스칸의 무덤 추정지를 찾아다니면서 역사적 인물들조차 무덤이 없음을 입증하고 부활 이후의 삶에 초점을 맞춰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발인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로 바꾼 김원수 목사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한국 장례 문화에 남아있는 미신적 요소들을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상철 감독은 이 영화가 한국교회 장례 문화를 복음적으로 바로잡는 도구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영화 투헤븐은 오는 24일 용산 아이파크 CGV에서 시사회를 열고 29일 전국에서 개봉할 예정입니다. 영국 성공회가 지난 3일 런던 주교 사라 멀렐리 주교를 차기 캔터베리 주교로 지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캔터베리 대주교는 전 세계 8,500만 명의 신자들을 이끄는 세계 성공회 최고 지도자로 여성이 대주교로 선출된 건 영국 성공회가 설립된 49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사라 멀렐리는 잉글랜드 지역 최고 간호 책임자로 재직하다 사목으로 전향했고 2018년 여성 최초의 런던 주교로 임명된 바 있습니다.
멀렐리 주교는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멀렐리 대주교 당선인은 내년 1월 캔터베리 대성당에서 촥자식을 가진 후에 본격적인 대주교 직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편 멀렐리 주교는 2023년 동성 커플 결혼에 대한 지지를 밝힌 바 있어서 보수와 진보 간의 간극을 메울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각 분야별 법 개정 문제로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는 상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명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경제 문제가 우리 국민 사이에 큰 이슈인 건 아무래도 주식시장 등 개인의 삶에 피부로 와닿는 문제들이기 때문일 텐데 여야 합의 1호 법안이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나온 상법 개정안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이번 상법 개정안은 2025년 7월 3일 1차 개정된 이후에 8월 25일 2차 개정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네. 가장 큰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소수주주의 권리 강화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3% 룰이 적용되게 되고요.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으로 소액주주가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입니다. 이사의 의무가 기존에는 회사에 대한 책임에서 이제 주주에 대한 책임까지도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의 사익 추구를 견제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됩니다. 네. 세 번째는 주주총회 전자투표 도입입니다. 상장회사 주주총회에 전자투표와 비대면 방식이 도입되어서 주주총회의 주주 참여가 훨씬 쉬워지고 투명성이 강화되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가장 좀 생소한 단어가 아마 감사위원이라고 이제 생각되는데요. 먼저 그 회사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특별한 이사인 감사위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감사위원을 뽑을 때 대주주가 가진 주식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 이 대주주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감사위원으로 선출되다 보니까 이 대주주에 대한 감시 감독이 좀 느슨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3% 룰이 적용되면서 대주주와 그와 친한 사람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3% 이내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주주와 친한 사람이 아닌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사람도 감시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집중투표제가 있는데요. 네.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한 주당 한 표가 아닌 한 주당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수만큼의 투표권을 배정하는 겁니다. 좀 풀어서 좀 쉽게 설명드리면요. 네. 예를 들어 어느 회사에서 이사 3명을 뽑는다고 하면 한 주를 가진 주주는 총 3표의 의결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3표를 한 명의 후보에게 몰아줘서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를 할 수 있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과거 상법에도 이런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는 제도가 있긴 있었는데요. 예. 이제 과거에는 정관에 이를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이거를 이제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회사에는 의무적으로 집중투표제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상법 개정의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이사의 충실 의무인데요. 충실 의무를 좀 쉽게 설명하면 이사가 개인 이익보다는 회사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회사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뜻의 충실 의무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가 이제 회사에만 한정되었었는데 이제는 회사 중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돼서 이제 경영진의 사익 추구를 이제
견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주식이 매우 저평가됐다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데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건들을 이야기한 걸 보면 신성장 동력의 부재, 또 기업 지배 구조의 낙후성 이런 부분들이 대두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네. 한국의 주식이 이제 저평가됐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가 많이 회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5년 상법 개정을 통해서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먼저 소액주주 권리 강화로 이제 투자자가 회사 경영에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강화로 인해서 대주주뿐만 아니라 전체 주주를 위한 이사들의 활동이 기대되기 때문에 경영 투명성이 강화돼서 이것 또한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전자투표가 이제 도입되어서 사실 일상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이 이 주주총회에 참석하기가 되게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데 그렇죠. 비대면 방식의 전자투표가 도입됨으로써 본인의 주주의 소액주주라도 본인의 의사를 주주총회에서 이렇게 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이 투자 매력도가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결국 이러한 변화들은 이제 투자 환경을 개선해서 이 자본시장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주식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예상되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다면 글쎄 지금 개정안에 대한 반응은 좀 어떤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그 2025년 8월 20일 2차 상법 개정되면서 말 그대로 이 국내 주식 시장이 뜨거워졌습니다. 네. 먼저 이제 2차 상법 개정이 되자마자 예를 들어 HS 효성 주가가 약 30% 이상 가까이 급등하고 있고요. 뭐 크라운 혜택홀딩스, 한화, SK, 롯데지주, LG 등 주요 지주회사의 주식이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예. 이처럼 증권가에서는 상법 개정이 소액주주 권리 강화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본격적으로 이제 개선하는 신호탄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서 네. 앞으로 이제 투자자 신뢰 회복이 되면서 이 시장 신뢰도가 상승되어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될 것으로 이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특히 집중투표 의무화라든가 이제 감사위원 선임 시 3%를 적용, 또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등이 앞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달 이제 미국 월가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주식시장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투자 설명회를 열기도 했었는데 여기서 3차 상법 개정도 추진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 3차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기게 되는 거죠? 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3차 개정안 내용은 네.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업이 이 자사주, 보통 자기 회사 주식이라고 하거든요. 이 자사주를 무한정 보유하지 못하도록 일정 비율을 정해서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는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자사주를 이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는 이제 과거의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막고 소액 주주들을 보호하겠다는 또 취지로 이해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배당 확대를 위한 세제 개혁을 포함시켜서 주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정책을 밝혔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주가 조작이나 이제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대응해서 시장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겠다라고 밝힌 것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3차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 3차 개정안의 핵심 내용까지 짚어봤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법을 개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각자의 영역에서 성실이라면 그 대가를 정당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투명한 구조를 만들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투명한 구조를 만드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그러니까 이번 상법 개정의 목적을 이제 한마디로 이제 정의한다면요. 네. 이제 기업이 주주와 투자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경영을 하도록 규칙을 강화해서 모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투명한 기업 환경을 만들고 주주 권리를 보호해서 활발한 주식시장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이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부합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먼저 주주들이 전자투표 도입과 집중투표제 등을 활용해서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사들이 충실 의무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회사를 특정 대주주만을 위한 회사 경영이 아니라 투명한 회사 운영을 해서 이 대주주와 모든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또 자세가 또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 신뢰가 이제 올라가서 이제 국내외 자본이 활발하게 유입이 되고 또 주가 안정과 상승이 긍정적인 흐름으로 형성된다면 이번 상법 개정이 이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소액주주 권리 강화라는 이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해외 투기 자본에 의해서 악용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우리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이 제도적 개선점과 미비점이 없는지는 계속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끝으로 크리스천으로서는 글쎄요, 아무래도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는 신앙 문제에 좀 더 집중을 하는 뭐 그런 좀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올바른 경제관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번 상법 개정이 추구하는 방향은 네. 투명한 기업 경영과 책임 경영 정신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성경적 가치관인 정직과 공정의 가치와 이제 일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경제 활동에 있어서 어떤 숨기거나 부정함 없이 정직하게 행동을 해야 되고요. 또 사회와 공동체에 신뢰를 주는 그런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또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한 이번 상법 개정으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며 기업의 올바른 경영을 견제하는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크리스찬들이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자신의 재능과 자원을 관리하며 사회와 공동체에 선한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책임 있는 자세와 또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크리스찬들이 이 경제 활동에 있어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공동체 번영에 기여한다면 선한 청지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기독교인으로서 바른 경제관을 점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명섭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크리스천들의 바른 경제관이 더 중요한 때가 바로 요즘입니다. 많은 게 하나님을 대체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쫓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